여러분 안녕하세요, 제니스입니다.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진상 학부모에 대해서 한번 5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어요.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굵은 맥을 잡아서 초보 원장님들이 아니면 이제 조금 2-3년 정도 운영하신 그런 원장님들이 이런 경우 과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상대방에게 먹히지? 이런 경우 있거든요. 일단은 진상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평범하지 않겠죠. 대부분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니면 뭐 딱히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게 대체적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내가 상대하기 싫고 이런 엄마는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진상 학부모님이신데 평범하지 않습니다. 좋은 말로는 유니크하고 또 나쁜 말로는 진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. 첫 번째는 교육비 갖고 좀 지저분하게 행동하시는 분들, 가령 계속 미루는 거죠. 이달도 미루고 다음 달도 미루고 과거에 제가 이게 다양해요. 한두 달 정도 늦는 거 예사고 또 지난달 걸 이달에 주는 것도 예사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남매를 보내면서 몇 달째 한 3달, 4달 정도 지나면 뭐가 될까요, 여러분? 상습이 됩니다. 상습. 우리 학원에 피해만 주는 뿐 아니라 다른 학원도 이 학부모님이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즉 눈에는 눈, 귀에는 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대했거든요. 뭐 진짜 형편이 안 돼서 아니면 뭐 아버님의 급여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회사 사정상. 그런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범위가 지나서 너무 오랫동안 정말 장기전으로 밀렸다. 한 7-8개월. 근데 정말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다라던가 이런 경우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괜찮다고 괜찮습니다. 어머님 여지껏 또 보내주셨는데 마음 쓰지 말라고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은 이 부모님이 더 이상 미안해서 이제 안 보내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. 대부분.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사례는 괜찮죠. 왜냐하면 그도 나도 뭐 내가 인정을 하는 거고 또 이해를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. 진짜 악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런 경우는 영상에 전에 다뤘거든요. 내용 증명을 집안으로 가정으로 보내죠. 근데 이 부모님이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개의하지도 않아요. 즉 요동함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한 2 남매 아이들이 꽤나 오래 다녔고 5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. 아마 계속 지나서 안 보내기 때문에 교육비를 안 준다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. 내용 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이 내용 증명을 학교로 보내겠습니다. 담임 선생님께로부터 자녀 편에 전달받으라고 이렇게 제가 문자를 했거든요. 그 엄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. 굉장히 기분이 언짢죠. 나쁘죠, 솔직히. 요동하지도 않고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제가 학교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다 하니까 대번에 연락이 왔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또 이 진상 학부모가 지저분한 행동을 합니다. 교육비를 갖고 깎고 싶은데 다 주기 싫은데 명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토를 달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. 교재 이거 다 쓴 것 같은데 나는 계산한 것 같은데 라든가 나 이날 입회해서 아직도 이 정도 기간을 유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도 교육 날짜에 들어갔습니까? 이런 식으로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카톡을 쓰지 않는다는 거. 그때 당시에도 물론 카톡은 있었거든요. 그리고
모든 오고 가는 서신 내용은 다 문자로 남겨서 그가 삭제를 할지라도 내가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오고 갔던 내용들, 교재들, 그 다음에 교육비가 언제부터 밀렸는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증빙처럼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들께 가급적이면 문자로 해라 라는 것과, 두 번째 이제 진상 학부모님은 아는 체 하는 학부모님. 물론 저도 부족한 게 많지요. 그런데 가령 교재를 들고 와서 이 교재는 왜 현재 완료만 나와 있나요? 이 교재는 왜 분사만 나와 있나요? 뭐 이렇게 따져요. 그럴 거면 자기가 가르쳐야지. 그렇지 않나요? 본인이 가르쳐야죠. 그렇게 출중한 실력이고 꼬투리 하나하나 잡으면서 교재를 정말 뭐 수능처럼 파고들면서 이 문제는 이게 왜 오류인 것 같다 따지는 학부모님 계십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진상 학부모님 측에 들어가고요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애는 언제쯤 영어로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나요? 나도 안 돼, 나도.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. 정말 그러려면 환경이 또 받쳐줘야 되겠죠. 매일 온다고 가정을 해도 이 문을, 학원 문을 열고 나가면 정말 내가 오고 가는 모든 바운들이, 내가 상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써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. 그런데 내가 막힘없이 우리 아이가, 내 딸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자유롭게 도대체 말은 언제 하나요? 이런 것도 따지는 부모님 계시고요. 또 네 번째로는 몰려다니는 학부모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머, 이 자녀는 참 괜찮은데 나는 저 친구도 참 핸들링하기 어려워. 근데 그 어려운 친구가 이 착한 애를 같이 끌고 나가죠. 예. 쏙닥쏙닥 해가지고, 아니면 부모님끼리 아이의 영향을 받는 거죠. 그런 사례도 있고요. 제가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진상 학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뭐냐면 단기적이다. 그렇게 장기전으로 다닌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. 철새처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다니거든요. 물론 굉장히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성향이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 영맘들의 생각이 참 어려워요.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영맘들은 굉장히 쿨해요. 그래서 좀 신뢰도나 또 정직도나 아니면 또 책임감 하에 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주시고 어떤 그런 아이의 성적이라든가 피드백 줘야 될 부분,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그분들은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. 아주 어린 영맘을 제외하고는. 그러니까 한 3학년에서 6학년 범주에 들어가죠. 그런 학부모님들은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또 우리 학원에서 그대로 결과를 내주거나 만족도가 높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보낸다는 거. 자, 이번에는 그럼 과연 나는 진상이 아니었나? 네, 또 반대로 거기 원장님 진짜 별로야. 정말 진상이야, 진상.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나?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들이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. 물론 좋게 포장을 해서 잘 표현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죠. 그러나 제가 나는 과연 학부모님들께 진상인 원장은 아니었던가?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. 근데 제가 진상이라기보다는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미안했던, 이러한 사례를 교사 삼아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,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저를 믿고 보내주신 어머님이신데, 네, 제가 초기에 학원장으로 있을 때 그 어머님이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
또 성실히 다니던 아이랑 함께 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그 교재가 뭐라고, 정말 제가 그때 책정된 게 한 15,000원 정도였거든요, 교재값이. 근데 그거를 그 어머님께 제가 끝까지 받았어요. 근데 너무 지나고 났는데 상당히 제 자신이 부끄럽고, 아,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? 그 어머님은 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고, 또 신뢰도가 형성이 되고 아이랑 딱히 문제가 없으니까 꾸준히 오랫동안 보냈거든요. 그 오랜 동안 보내온 세월을 따져도 2년이 좋게 넘는데 그 알량한 그 책값을 받겠노라고 문자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상인 학원장으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교재가 한 2권을 쓰고 그만뒀을지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교재값이 얼마 들었습니다. 이 교재가 누락됐습니다. 더 주십시오.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제 자신이 약속을 했어요. 그동안 뭐 짧게는 6개월, 1년 이상 꾸준히 보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제가 끝까지 받겠노라고 했던 그 사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요구하지 않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는 그 결손가정의 아이였는데 할머니하고 애착관계가 깊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, 그런데 그 할머님이 그렇게 꼬깃꼬깃한 돈을 이 아이 편에 보내서 교육비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좀 차감해 주던가 아니면 따로 아이에게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렇게 조금 더 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 못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2가지 정도 사건이.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. 편부, 편모 아래에 있는 아이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.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나는 정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조심스러웠고, 또 그렇게 할머님 손에서 큰 아이에게는 더 많은 신경을 내가 써야지라고 다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진상 학부모님 좀 대처법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.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나라는 거 한번 다뤄봤고요.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아이도 특별하게 요구사항은 없지만 성실히 잘 다니는데도 이 부모님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곳에 놓고 해서 거기에서 잠깐 다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듯이 그런 부모님도 또한 이 범주에 저는 속한다고 제가 볼 때 그러한 부모님의 유형도 또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도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새내기 원장님들께도 도움될 수도 있겠다라는 편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.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